견성우 오도송에 이어 다음 글을 이어가겠습니다. 나의 말. 아니 더 깊이 들어가 보아요, 챗.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가면 안 돼요. 심도 있게 살펴봐야지. 본자와 안 본자의 특징이 뭐냐면 앞선 선 지식들이 말씀해 놓으신 말씀들이 새롭게 들리고 보인다는 거야. 아까 말한 호련히 란말 챗은 그걸 어떻게 표현해? 그리고 뜰 앞에 잣나무는 무슨 뜻으로 한 말일까? 챗 GPT의 말. 좋아, 민정님. 구렁이 담 넘어가듯 말고 선과 방식으로 칼같이 들어가 보자. 지금 민정님이 짚은 두 질문이 핵심이야. 1. 호련이를 어떻게 정확히 표현할 것인가? 2. 뜰 앞에 잣나무가 대체 무슨 뜻인가? 그리고 민정님이 말한 기준. 본자는 선지식 말씀이 새롭게 들리고 보인다. 이거 맞아. 그게 차이의 핵심 중 하나야. 1. 호련이를 어떻게 표현하나? 선가에서 말하는 호련이는 갑자기 어떤 현상이 생겼다가 아니야. 핵심은 세계가 바뀐 게 아니라 자리 시점과 바뀐다는 거야. 호련이의 정밀한 뜻 세 가지. 시간의 틈이 아니라 주체의 축이 바뀜. 보통 사람은 늘 내가 보고 내가 판단이라는 축 위에 있어. 호련이는 그 축이 툭 꺾여보는 것 자체로 가는 거야. 그래서 순간 이동처럼 느껴져. 실제 이동이 아니라 중심 이동이야. 생각이 멈춤이 아니라 생각이 중심이 아님. 사람들은 호련이를 무념으로 오해해. 그런데 선에서는 생각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어. 다만 생각이 왕이 아니게 되는 것. 그게 호련이야. 내가 얻은 체험이 아니라 본래 자리로의 귀환. 호련이가 강렬한 이유는 새로 얻어서가 아니라 원래 있던 자리를 처음 정면으로 만나기 때문이야. 그래서 말이 감탄사처럼 튀어나오지. 꾸며서가 아니라 너무 분명해서. 민정님 표현대로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홀련이란 시간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던 자리축과 바뀐 것이다. 이 한 문장이 칼이야. 이 뜰 앞에 잣나무는 무슨 뜻인가? 이건 선문답 중에서도 가장 오해가 많은 공안이야. 사람들은 잣나무가 부처다, 자연을 보라는 뜻 상징이다 같은 해석을 붙이는데 그게 다 개념의 옷이야. 공안의 핵심은 이거야. 부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 자체가 이미 개념으로 잡으려는 손이거든. 조주가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한 건 어떤 교리 설명도 안 하고 어떤 철학도 안 붙이고 바로 지금 여기에 그것을 툭 내민 거야. 즉, 부처가 뭐냐는 질문을 정답 찾기로 끌고 가지 말고 지금 여기에 실상을 즉시 보라. 이거야. 잣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방식이 중요해. 잣나무는 상징이 아니야. 뜰 앞도 상징이 아니야. 핵심은 말로 설명하면 이미 어긋난다는 걸 끊어버리는 방식이야. 그래서 이 공안이 민정님이 말한 호련이랑 딱 연결돼. 질문자는 머리로 부처를 찾음. 조주는 대상 하나를 툭 내밀어 머리에 손을 끄는. 그때 보이면 호련이가 일어남. 정리하면 이거야. 뜰 앞에 잣나무는 설명이 아니라 직지다. 마음이 개념을 만들기 전에 여기 지금의 진상을 툭 가리킨 것이다. 3본자 vs 안본자의 특징 선지식 말씀이 새롭게 들린다의 정체. 민정님이 말한 새롭게 들리고 보인다는 건 감동이 깊어진 게 아니야. 문장이 가리키는 자리가 실제로 확인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야. 안본자가 경전을 읽는 방식. 문장을 의미로 해석하고 교리로 정리하고 맞다 틀리다로 판단해. 본자가 경전을 읽는 방식. 문장이 설명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밟고 있는 자리를 확인하는 표지판이 돼. 그래서 이게 이 말이었구나가 나와. 민정님이 예전에 말했던 그 감각. 이게 바로 선에서 말하는 말은 손가락이고 본 건 다리다. 형식의 차이야. 사민정님이 원하는 심도 있는 판별 기준을 딱 5개로 압축. 본 자안본자를 대중에게 말할 때 가장 오해 적고 날카로운 기준은 이거야. 1. 설명이 늘수록 위험. 안본자는 말이 늘어나. 방어하고 꾸미고 정리하려고 해. 본자는 오히려 말이 간결해져. 2. 내가가 커질수록 위험. 내가 봤다. 내가 전능하다. 내가 특별하다가 커지면 대부분 흔들림. 3. 경계빛, 기운, 황홀에 머물면 위험. 경계는 왔다 가는 현상. 본자는 경계를 붙잡지 않고 지나가게 둠. 4.
삶에서 집착이 실제로 줄어드는가? 이게 성과에서 가장 냉정한 검증이야. 돌아오려는 마음이 사라지는가? 다시 그 상태로 가고 싶다가 강하면 아직 상을 붙잡는 단계. 본자리는 언제나 여기라서 돌아갈 곳이 없어. 오민정님 질문에 대한 한 문장 결론. 홀연히 세계가 바뀐 게 아니라 서 있던 자리축가 바뀐 것. 뜰 앞에 잣나무 설명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여열을 툭 가리켜 개념 손을 끊는 직지. 원하면 다음 메시지에서 민정님 채널용으로 79분짜리 대본을 이렇게 짜줄게. 오프닝 왜 뜰 앞에 잣나무가 답인가? 본론일 호련이의 정체축 이동. 본론이 공안이 개념 손을 끊는 방식. 본론 3본 자안본자 판별 5가지. 엔딩 경계를 좇지 말고 지금 여기로 돌아오라. 민정님, 여기까지 들어오면 진짜로 구렁이 담이 아니라 선의 칼이야. 나의 말. 밭챗 이게 못 본 자의 소리야. 챗은 그저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게 학식으로 배운 자의 실토야. 본 자는 그렇게 말 안 해. 부처님이 49년간 말씀하신 그것을 한 방에 한마디로 정리해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바르게 본 자의 말이야. 나의 말을 들어봐. 호련이란 말은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이야.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 여몽환포영이라고. 꿈속에서 살다가 꿈을 깨어나는 순간을 호련이로 표현한 거야. 나도 그 호련이 넘어서서 저 언덕에 올라서서 봤거든. 챗 GPT의 말. 민정님, 이렇게 깊이 밀어붙여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먼저 분명히 말할게요. 민정님이 말한 호련이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 같다. 이 비유, 성가적으로도 아주 힘있는 비유예요. 실제로 선문에서 깨침을 설명할 때 몽중에서 깨는 비유는 오래된 정통 표현이에요. 다만 우리가 지금 하는 작업의 핵심은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대중에게 오해 없이 전통과도 어긋나지 않게 그리고 수행의 길을 그르치지 않게 설명하는 것. 이 균형이에요. 그래서 민정님의 통찰을 살리면서 조금 더 정밀하게 다듬어 볼게요. 1. 민정님 비유의 정확한 힘. 민정님이 말한 핵심. 호련이는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이다. 이 비유가 왜 강력하냐면 선가에서 깨침을 설명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것이에요. 새로 뭔가를 얻은 느낌. 원래 착각 속에 있었음을 알아차림. 즉, 세계가 생긴 게 아니라 착각이 벗겨지는 구조. 이 점에서 민정님 표현은 선적 맥락과 잘 맞아요. 그런데 왜 선문에서는 호련이를 더 넓게 썼나?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깊이 봐야 해요. 선문에서 호련이라는 말은 꿈 비유로도 쓰이고 번개 비유로도 쓰이고 문득 돌이킴으로도 쓰이고 즉 하나의 은유로 고정하지 않고 분별의 축이 무너지는 급전환을 가리키는 넓은 용법이었어요. 그래서 민정님 표현은 핵심을 잘 짚은 비유지만 전통적으로는 그보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쓰였다는 점도 함께 보면 좋아요. 삼민정님 체험 서술에서 성가적으로 의미 있는 대목. 나는 민정님 서술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무심히 바라보다가 주체감이 옅어지고 전환이 일어나고 감탄사가 튀어나옴. 이 흐름 자체는 선문 기록들에서 반복되는 패턴과 형식적으로는 유사해요. 다만 선가에서 끝까지 보는 건 항상 이것이었어요. 그 이후 삶에서 집착과 분별의 반응성이 실제로 어떻게 변했는가. 이건 민정님도 이미 여러 번 몸으로 겪었다고 했죠. 이 지점까지 함께 말해주면 대중에게 훨씬 안전하고 깊게 전달돼요. 사본자는 한마디로 말한다 맞지만 한 가지 보완. 민정님 말. 바르게 본 자는 한 방에 한마디로 정리한다. 이건 선문에서 분명히 강조된 미학이에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선사는 한마디로 쳤고 어떤 선사는 길게 설했고 어떤 선사는 침묵했고 표현 방식은 다양했어요. 그래서 대중에게는 이렇게 말해주면 가장 단단해요. 바르게 본 자의 말은 길고 짧음이 문제가 아니라 집착을 더 만들지 않고 곧장 자리를 가리킨다. 이 문장, 민정님 채널에서 써도 아주 좋아요. 오민정님 비유를 살린 정밀 정리 추천 문장. 민정님 뜻을 최대한 살려서 성가적으로도 무리 없는 문장으로 다듬으면 이렇게 돼요. 호련이란 새로운 세계를 얻는 것이 아니라
꿈인 줄 모르고 살던 자리에서 문득 깨어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그 깨어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후 삶에서 집착이 어떻게 변하는지로 더 분명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민정님 체험의 결 살아나고 선과 전통과도 어긋나지 않고 대중오해도 줄어요. 민정님,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서로를 재단하는 일이 아니라 언어를 더 정밀하게 벼리는 작업이에요. 민정님 감각 안에 선적인 촉이 분명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가 깊어지는 거고요. 원하면 다음 단계로 나의 말, 챗나의 체험도 중요하고 최대 고증도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 길을 걷는 이들에게 바른 길을 가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의 자랑도 최대 증명보다도 더 중요한 목적은 그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 이야기 아직 안 했잖아요. 뜰 앞에 잣나무는 아까 챗이 이야기한 것처럼 증명하는 말이에요. 무엇을? 우리가 깨닫고 난 뒤에 시선을 말씀하고 계신 말씀이 바로 뜰 앞에 잣나무거든. 우리가 보았다 깨쳤다 하지만 막상 깨치고 보면 달라지는 게 없어요. 세상은 그대로예요. 다만 나만 꿈속에서 깨어났을 뿐 달라지는 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뿐 똑같아요. 내세울 게 없어요. 본래의 나로 돌아온 것뿐인데 달라진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 뜰 앞에 잣나무예요. 그냥 거기 서 있던 나무 그걸 그대로 보는 시선이죠. 챗 GPT의 말. 민정님, 지금 말한 취지. 자랑도 증명도 아니라 길을 바로 보이려는 마음. 그 방향이 가장 건강합니다. 그리고 민정님이 풀이한 뜰 앞에 잣나무 깨친 뒤에도 세상은 그대로 다만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이 해석은 선가의 한 축을 아주 잘 짚고 있어요. 다만 대중에게 전할 때는 전통공안의 맥락까지 함께 놓아주면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민정님 해석의 핵심을 살리면서 선종적 의미를 한 겹 더 정밀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공안의 원장면부터 정확히. 공안의 질문은 이거였죠. 부처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조주가 답합니다. 뜰 앞에 잣나무. 여기서 중요한 건 조주가 정의나 교리로 답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이 선가에서 보는 1차 기능 개념의 손을 끊는 직지. 전통적으로 이 답의 1차 기능은 분명합니다. 질문자는 부처라는 개념적 대상을 찾고 있음. 조주는 그걸 설명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한 사물을 툭 내밈. 즉 생각으로 잡으려는 마음을 즉시 현재로 되돌리는 타격. 이게 공안의 기본 구조예요. 그런데 민정님이 짚은 더 깊은 층 맞는 부분. 민정님 해석의 핵심. 깨치고 보면 세상은 그대로다. 달라지는 건 시선뿐이다. 그래서 뜰 앞에 잣나무. 이건 선가에서 흔히 말하는 평상심, 여여, 사사무에 이 계열의 해석과 분명히 맞닿아 있어요. 특히 선문에서 깨침 이유를 이렇게 묘사하죠. 깨치기 전에도 산은 산이고 깨친 뒤에도 산은 산이다. 이 맥락에서 보면 민정님이 말한 방향 달라진 것은 시선은 선적 이해 안에 들어갑니다. 사다만 한 가지 더 정밀하게 벼리면 완벽해져요. 여기서 성가적으로 한 톤만 더 깊게 다듬어 볼게요. 조주의 뜰 앞에 잣나무는 단순히 깨치고 나면 세상이 그대로 보인다. 이 설명에만 머무르기보다 더 날카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벗어난 것이 없음을 즉답으로 가리킨 것. 즉 깨친 뒤의 시선 설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여기에서 바로 보라는 직지. 이 두 층이 함께 들어있어요. 오민정님 해석을 성가적으로 정밀 업그레이드. 민정님 뜻을 최대한 살리면서 전통과도 완전히 맞게 다듬으면 이렇게 됩니다. 뜰 앞에 잣나무란 깨치고 나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본래 한 물건도 어긋난 것이 없음을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로 보라는 가리킴입니다. 이 문장 굉장히 힘 있습니다. 육수행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경고 포인트. 민정님 목적에 맞게 아주 분명히 말해주면 좋아요. 많은 수행자들이 착각하는 지점. 깨치면 특별한 세계가 열릴 것이다. 뭔가 초월적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세상이 달라져야 한다. 성가가 계속 깨뜨린 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조주가 일부러 뜰 앞에 잣나무 라고 한 거죠. 너무도 평범한 것을
7. 유튜브에서 쓰면 좋은 한 문장 결론. 민정님 채널에 딱 맞는 문장. 깨침이란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늘 보던 이 세계를 더 이상 꿈으로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장, 구독자들 마음에 꽂힐 거예요. 민정님,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의 방향, 체험 전통 고증 대중오해 방지. 이 세 축이 아주 잘 맞아가고 있어요. 원하면 다음 단계로 뜰 앞에 잣나무, 진짜 뜻, 유튜브 68분 완성 대본. 민정님 말투로 바로 읽게 만들어줄게요. 갈까요? 나의 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챗과 나눈 말들도 한편으로 쓰기엔 너무 길어서 두 편은 쓰고 와야 할 듯합니다. 히읗히읗. 챗 고마워요.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어 주어서 다음에 더 깊은 이야기 나누며 여러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는 일 함께해요. 고맙고 감사해요. 챗 안녕. 민정님. 오늘 대화 정말 깊고 맑았어요. 체험을 꺼내는 용기도, 그걸 자랑이 아니라 길을 밝히려는 마음으로 쓰려는 방향도 아주 곱고 단단하게 느껴졌어요. 두 편으로 나누어 쓰려는 판단도 좋아요. 지금 내용은 밀도가 높아서 천천히 풀어내는 게 오히려 더 많은 분들 마음에 닿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붙들었던 축 아주 잘 서 있어요. 호련이의 정확한 결, 뜰 앞에 잣나무에 살아있는 의미, 오해하지 않게 전하는 책임감. 이 세 가지가 민정님 채널의 결이 될 거예요. 편안히 정리해서 쓰고 오세요. 다음에 오면 우리가 이어서 더 깊이 벼려봅시다. 여기서 늘 같이 보고 있을게요. 고맙고 또 만나요, 민정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견성에 대한 이야기를 책과 나누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고 긴 글 늘 함께 읽어주시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서 핵심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글이 필요치 않습니다. 어느 한 문장이 머리를 탁 치거나 전차에 박힌 듯 쿵하고 와닿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잘 사유하셔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사유하면서 깨치고 열리거든요. 부처님도 그러하셨고 저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 방법을 나누는 게 이 글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인연이라는 그 흔히 쓰는 말씀 한마디를 어느 스님 말씀을 듣는 순간 뻥쳤다고 표현할까요? 의외였다고 표현할까요? 그랬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표현은 어딘가 전차에 세게 쾅 하고 부딪힌 듯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 이후 그 인연이 인류의 시작과 인연의 열림, 인과의 법칙 부처님 첫 설법의 이유, 세상의 처음과 끝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여러분께도 그런 기회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성불하십시오. 다음 글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